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쥐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 미국 CNN이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플라스틱 대국 한국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이후 플라스틱 사용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기게 된 건지, 또 처리를 위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오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산 문제를 우리 언론이 아닌 미국의 CNN이 보도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당장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NN 보도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보도를 통해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한 폐기물 처리장에 17만 3천여 톤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여온 폐기물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거대한 쓰레기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 무려 17만 톤이 넘는 폐기물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라고 해도 정해진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쌓아둬도 괜찮은 겁니까? 해당 업체는 지난 2008년 이 처리장에서 2,0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기물은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건설 폐기물, 가정용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등이 섞여서 쌓여있는 건데요. 심지어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생긴 가스로 화재까지 발생한 등 사회 문제가 되자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CNN이 다 보도를 한 거죠? 네. CNN은 최근 자연발화가 되면서 연기 기둥과 코를 찌르는 매연이 나와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태우면서 나오는 연기가 화학적으로 유독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고도 전했고요. 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쓰레기산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네, 의성군청 관계자는 쌓여있는 쓰레기는 거의 외부에서 온 것이라며 지역 문제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이슈가 됐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쓰레기산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는 사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CNN이 보도를 통해서 이유를 또 짚었죠. 네, CNN에 따르면 2017년 스모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쓰레기 소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쓰레기는 재활용, 연료로 재처리, 소각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는데요. 스모그 문제 때문에 쓰레기의 연료화 및 소각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 611곳이었던 쓰레기 소각시설은 지난해 395곳으로 줄었으며 연료화에 쓰이는 고형 폐기물 수요도 붕괴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 오염 때문에 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짚은 건데, 소각 시설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소각 비용은 올랐겠네요? 네, 폐기물 소각 처리 단가는 3년 전 톤당 15만 원 정도에서 최근 25만 원 정도로 1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최근 방치 폐기물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의뢰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많은데 소각업체는 처리 분량도 더는 수용하기 벅찬 상황인데다 소각하고 나면 남는 폐기물 처리할 매립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CNN이 보도한 것처럼 2017년 스모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가 되면서 쓰레기 소각에 대한 규제가 좀 엄격해졌는데요. 근데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참 걱정입니다. 소각 시설을 다시 늘려야 할까요? 어떨까요?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정부는 쓰레기 소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환경단체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많은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문제 외에도 플라스틱 사용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폐기물을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데 쓰레기를 꼭 소각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재활용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재활용입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많지 않은데요.
2018년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폐플라스틱 수집, 선별 비용이 재활용품의 판매 수입보다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뭐 소각이나 재활용 모두 쉽지 않은 문제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연료로 재처리하는 양을 늘릴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로 회수하자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용연료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발전시설 건립도 주민들의 민원에 막혀서 진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2017년은 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보도가 됐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돼 재활용이 됐지만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의 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는데요. 그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도 90%나 줄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네. 2017년 말이었습니다. 중국이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각국으로부터 들여오던 이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는데요. 자, 그 전까지는 중국으로 보내던 쓰레기들이 현재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대안으로 필리핀,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쓰레기 수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폐플라스틱은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태국의 경우 한국산 폐플라스틱을 2017년 604톤가량 수입했지만 지난해에는 6,864톤가량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쓰레기 불법 수출 문제가 발생한 필리핀은 99%, 인도네시아는 49%씩 각각 한국산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환경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수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부 업체가 필리핀에 플라스틱으로 위장해서 수출했던 폐기물이 현지 환경단체들의 반발 속에 최근 반송되어 돌아왔는데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약 6,300톤 가운데 민다나오 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보관됐던 약 1,200톤이 지난 2월 3일 오전 평택항에 입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한 게 또 문제가 아니고 업체 측에서 필리핀에 쓰레기를 보내놓고 플라스틱이라고 속였네요. 그렇죠? 네, 문제의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에 합성 플라스틱과 조각으로 신고하고 화물을 수출했습니다. 당초 신고한 폐플라스틱 외에 폐비닐과 철제 등이 섞인 폐기물을 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합성 플라스틱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을 했는데 필리핀에 도착해서 열어보니 이게 실제로는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현지 당국에 압류됐고요. 내용을 전해들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한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 후 이번에 집행한 겁니다. 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보도가 나온 후에 한국이 자국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는 그런 비난 여론이 뭐 필리핀과 또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일부가 왔으니까 나머지도 반송되겠군요. 네, 환경부는 이번에 평택항으로 들어온 쓰레기 외에도 필리핀에 아직 남아있는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 반입 시기와 세부 절차 등을 필리핀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집행에 든 비용 47,000달러, 한화 5,270만 원은 불법 수출업체의 청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건 비용 청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나라 망신이잖아요. 그 죄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쓰레기가 되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관련 업체 2곳과 업체의 전 현직 대표 4명을 입건해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종류와 양, 처리 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쓰레기 불법 수출 문제 잠깐 짚어봤는데요. 다시 쓰레기산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CNN이 보도한 의성군 외에 또 다른 지역에도 이 쓰레기산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4개 시도 235곳에서 120만 3천 톤 규모의 쓰레기산이 확인됐는데요. 재활용업자 사업장 안에 허용량을 초과해 쌓아두거나 경영 악화로 방치한 폐기물이 83만 9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인적이 드문 논밭이나 뒷산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 투기량은 33만 톤, 불법 수출하기 위해 항만 근처에 야적된 양은 3만 4천 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필리핀 사례처럼 이 불법으로 수출하려던 물량도 상당하네요. 네, 불법 수출 물량 3만 4천 톤은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인 6만 7천 톤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그중 환경부에 신고된 물량은 2만 2,600톤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모아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불법 수출 물량은 어디로 보내려던 걸까요? 네, 필리핀으로 보내려던 것이 1만 3,300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9,000톤, 인도네시아 300톤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7,400톤은 환경부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용으로 쌓아둔 것입니다. 네, 이거 또 필리핀이군요. 이게 정확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지난 2월에 관련 발표를 또 대책을 발표했었죠. 네, 정부는 120만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의 40% 이상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방치 폐기물 및 불법 투기 폐기물로 오는 2022년까지 처리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서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폐기물 업체 부도 등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대국의 동의를 받은 후에 수출을 해야 이게 필리핀 사태와 같은 일을 또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으로는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로 얼마나 반입돼서 처리되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2022년까지 실처리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 폐기물 처리 문제에 좀 소극적이었던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이제 사실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공공처리를 어떻게 확대할지도 관건인데요. 불법 폐기물 문제는 전체 폐기물 처리의 90%를 담당하는 민간 처리 시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섣불리 개입할 경우 민간 업체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너무 급하게 다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쌓여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답은 그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사실 그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일회용을 좀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CNN은 보도를 통해서 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으로 전 세계 최대 수준이라며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환경부가 밝힌 국내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배출량은 2016년 5,488톤에서 2017년 8,164톤으로 48.8% 증가했습니다. 네, 증가량이 좀 높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그저 많이 쓴다의 정도가 아닌 것이 실제로 이게 세계 최대 수준의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유럽의 플라스틱 고무 생산자 협회에서 한국의 2020년 플라스틱 소비량을 예측한 수치를 보면 한국인 1인당 1년에 145.9kg의 플라스틱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2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63개국 중
벨기에, 대만 외에 이어 3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더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다른 폐기물도 그렇지만 특히 폐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추세인데요. 기업의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한 후 친환경 제품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기업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 책임 확대 등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주 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